안녕하세요. 집값 바닥론이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집값이 바닥일까? 과연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뭐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정말로 집값이 바닥이어서 지금 집을 사면 괜찮을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그저 그냥 말뿐입니다. 말뿐. 30대들이 4억 5억을 너무 쉽게 받았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서 집값이 3배, 4배, 심한 곳은 5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또 불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감당이 될까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금리가 앞으로 이제 서서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대출이 중단됐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답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원금 일부 상환 요구받고 금리 올라가고 대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집을 팔려고 안간힘을 쓸 거다라는 겁니다. 눈치 보기 작전에서 내가 먼저 빠져나오냐 아니면 못 빠져나오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하게 다툼이 있을 건데 뭐 결국은요 어떤 상황이 이제 오냐 집값이 지금보다 20% 30% 더 내려가고 심한 경우에는 뭐 많이 오른 곳은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게 2025년에 바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요. 뭐 2026년, 2027년까지 해서 아마 계단식으로 툭툭툭툭 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빚낸 사람들이 감당이 될까요? 감당 안 되죠. 좀 뒤집어질 거예요. 앞으로 금융권들은 지금 스트레스 DSR을 왜 하는 거겠습니까? 금융권들 살리기 위해서 채권 회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서히 금리를 올려서 대출자들에게 젖어들게 해서 대출자들이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쉬운 것처럼 쉽고 만만한 것처럼 계속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할 겁니다. 당연하죠. 고민 많이 하는 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실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많이 늦었죠. 연끌에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요.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매물이 나와도 사람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에 더 기다릴 거고 안 살 거다라는 겁니다. 뭐 고가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보유세 건보료 부담하는 게 이제는 서서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깎아주고 줄여주고 해도 그게 이제 부담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중금리 감당 못하는 이제 주택들 원금하고 이자 못 갚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들면 그들의 주택은 경매로 고스란히 쏟아져 나올 거고요. 집값이 팍팍 떨어지고 뭐 그런다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왕창 달라붙어서 집을 살려고 또 혈안일까?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인구도 줄어들고 뒤에서 받아줄 사람도 없고 집값은 이제 올라갈 리 없다. 내려갈 거다 계속. 이러면 사람들이 더더욱 집을 안 산다라는 겁니다. 뭐 아무리 지표로 있잖아요. 자전거래 해가지고 뻥튀기 하고 띄우기 하고 해도 소용없을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대한민국은 2020년, 2021년에 집값 조작이 19만 건이었어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이 합법적인 놀이터로 악용됐죠. 실거래 등록하고 거래 취소한 건이 19만 건이다. 뭐냐 이건. 그냥 가격으로 장난쳐서 실소유자들에게 떠넘긴 사기죠, 사기. 그게 이제 어깨 간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뒀어요.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품이 생겼죠. 사기꾼들하고 언론의 앞잡이들하고 뭐 이래저래 그 관련되어 있는 업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들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터진다고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거래들을 용인했던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와서는 이제 퇴임했다고 나 몰라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그보다 더 심했던 그 폐악질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오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앞으로 파산하고 경매는 계속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로또다, 집 사면 시세 차익으로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영끌했던 사람들은요, 다 한 거예요. 사기 당한 거예요. 눈과 귀를 현혹당해서 뒤집어 쓴 거예요. 앞으로 무리하게 영끌한 사람들은요,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기득권들에게 통제받고요, 혼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해도 그만두지 못하는 그냥 노예가 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대출이 이제 틀을 막히고 대출이 줄어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 점 잘못됐다고. 언론에서는 집값이 이제 바닥이고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집은 안 팔리지?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언론도 가짜라는 걸. 언론도 장난을 치고 업계 관계자들이 펌프질 해가지고 글을 싸게 만들어내는 가짜 여론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도, 건설업계나 시행사도, 부동산 업계든, 언론이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이든 전부 다 영끌한 이들을 호구 삼아가지고 그냥 해먹은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은요, 여전히 비쌉니다. 집값이. 살 가격이 못 됩니다. 살 수 있는 가격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어떻게 되냐?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렸던 영끌들이 몰락하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적지 않은데 원금과 이자를 계속 유예시켜줬어요.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해질 건데 그걸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하겠습니까? 여차하면 다 무너지면 그냥 주식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자산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저런 언론 뉴스로 괜찮아 하고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집값 바닥론을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의 DSR이요. 70%가 넘어요. 70%. 참 무자비한 얘기죠. 폭탄 돌리기입니다. 파산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외차 끌고 다니니까 경기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서민들의 실물 경제는요. 체감 경제는 최악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알리나 테무의 저가 상품들을 사람들이 왕창 사겠습니까? 가격 때문인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이 집값이 바닥이다 라는 개소리는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